ARM의 주가가 실적 발표 직후 거의 30% 급등했다가 몇 시간 만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저는 이번 실적 발표를 보면서 ARM의 미래 방향성이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났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ARM 실적에서 중요했던 핵심과 시장이 왜 동시에 기대와 실망을 함께 느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주광입니다. 오늘도 ARM, 로빈후드, 아마존 투자 종목 계좌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RM 수익 현황입니다. 수익률 71.5%, 수익금은 약 2,119만원입니다. 두 번째 로빈후드 수익 현황입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20.1%, 수익금 마이너스 약 951만원입니다. 세 번째 아마존 수익 현황입니다. 아내 계좌, 자녀 계좌, 법인 계좌를 모두 합산한 아마존의 수익률은 23.3%, 수익금은 약 1,489만원입니다. 이번 ARM 실적 발표에서는 세 가지 사항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매출입니다. ARM의 매출은 약 15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과거 ARM은 모바일 시장 성장 둔화로 인해서 성장성이 제한되었다는 기업 평가를 받았지만 AI 시대가 열리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전력, 발열, 냉각, 서버 효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RM의 저전력 구조가 엄청난 강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즉 ARM은 단순 모바일 CPU 회사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전체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기업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한 것이죠. 두 번째 핵심은 라이선스입니다. 이번 분기 ARM의 라이선스 매출은 약 8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즉 라이선스가 증가한다는 것은 향후 로열티 증가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AWS 그래비션, 구글의 엑시온, 마이크로소프트의 코발트,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같은 AI 데이터 센터형 CPU 흐름이 매우 강하게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 실적에서 가장 중요했던 핵심입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 로열티입니다. ARM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데이터 센터 로열티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다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 ARM의 로열티 대부분은 바로 스마트폰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AI 붐 이전 ARM의 로열티 구조는 스마트폰이 약 70에서 80%를 차지하는 사실상 스마트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ARM의 데이터 센터 로열티 비중은 약 20에서 30%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이제 ARM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ARM의 미래를 보려면 로열티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과거 ARM은 사실상 스마트폰 CPU 로열티 회사였습니다. 아이폰, 킬컴, 미디어텍, 삼성의 엑시노스까지 대부분 ARM 기반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ARM은 과거 반도체계의 톨게이트라고도 불렸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은 어느 순간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출하량은 정체되었고 교체 주기는 길어졌죠.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과거 스마트폰 시장은 출하량은 많지만 칩 가격은 낮고 로열티 단가가 제한적인 구조였는데 반면에 데이터 센터 시장은 출하량은 작지만 칩 가격 자체가 매우 비쌉니다. 즉 CPU 하나의 가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ARM은 지금 여기서 단순 CPU 코어 회사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 CPU 로열티 구조였다면 현재는 데이터 센터 CPU 로열티 구조, 미래는 AI 데이터 센터 전체 플랫폼 로열티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CSS, 인터커넥트, 시스템 최적화, 렉 효율, 메모리 구조 등이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이건 단순 CPU 설계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데이터 센터 전체 구조 안으로 들어가겠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ARM은 계속해서 효율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GPU 성능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현재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냉각, 발열, 렉 밀도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즉 AI 시대에는 단순 연산 경쟁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 효율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ARM은 바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콜에서 AWS의 그래비션, 구글의 엑시온, 마이크로소프트의 코발트,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등 ARM 기반 데이터 센터 CPU 흐름이 매우 강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즉 빅테크 기업들은 GPU와 ARM CPU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실제 숫자로 확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 이후 ARM의 주가는 한때 거의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승폭 대부분을 반납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가가 급등 후 급락했을까요? 바로 첫 번째 이유는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ARM의 밸류에이션은 사실상 AI CPU 표준 수준의 기대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좋은 실적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급망의 문제입니다. ARM의 수요는 엄청나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동시에 HBM, 패키징, 메모리 공급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즉 수요는 폭발하지만 공급망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바로 ARM의 중립성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ARM이 사실상 자체 AI CPU 플랫폼 방향성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이번 콜에서 자체 AGI CPU, 데이터 센터용 AI CPU, 에이젠틱 AI CPU 등이 직접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ARM이 고객과 경쟁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과거 ARM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중립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RM이 시스템 설계, AI 플랫폼, 데이터 센터 CPU까지 직접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는 ARM이 점점 칩 회사처럼 변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물론 ARM은 고객과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레퍼런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기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번 ARM 실적 발표의 핵심은 단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ARM은 이제 확실히 AI 데이터 센터 전체 구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CPU를 넘어 인터커넥트, 메모리, 시스템의 효율, AI 플랫폼까지 확장하려는 모습이 이번 발표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났습니다. 다만 동시에 중립성 문제와 높은 시장 기대치 역시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ARM이 AI 시대의 새로운 인프라 플랫폼으로 성공적으로 진화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감사합니다.